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그냥 좀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미리 캔버스 5번째 시간, 텍스트를 좀 예쁘게, 이거 보통 일단 이걸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좀 모양도 내고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 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누차 강조하듯이 여기 이제 저장 공간, 클라우드 공간이고 여기에서 디자인 만들기 누르셔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 하나 이제 열어놨어요. 캔버스 하나 열어놨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던 게 쭉 내려왔었고 사진 배웠고 그죠? 그다음에 요소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텍스트. 네.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일단 요게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 색깔을 하나를 지정을 해줄게요. 배경 색상을 좀 연한 초록색 아니면 이렇게 요 정도 색상 일단 배경 색상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갑니다. 여기 메뉴에서 텍스트. 그럼 이제 아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 이렇게 나오고 요 아래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거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텍스트 추가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옵니다. 텍스트 추가. 여기 보면 제목 텍스트, 부제목, 본문 이게 있는데 우리가 HTML 공부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으로 따로 이제 굵게 표현이 되는 것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굵게 그다음에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건 텍스트 상자를 찍으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옵션 메뉴가 뜨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일단 빼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제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제목 요게 이제 부제목 이제 부제목도 좀 옮겨 놓읍시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본문 텍스트 여기 본문 텍스트 이제 비교가 이제 확 되시죠. 이렇게 제목 그다음에 부제목 본문 텍스트 그래서 요렇게 약간 볼드체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두껍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체가 이렇다 크기나 아니면 굵기나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까 요 텍스트 추가해서 넣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상자들을 클릭을 하면 양쪽 이제 왼쪽에 옵션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설명을 옵션 쪽으로 좀 드려보면 자 일단 정렬 순서 이건 다 아시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렬 순서 알아볼게요. 자 정렬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슬라이드 캠퍼스 안에서 이게 이제 왼쪽으로 붙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상단 중간 하단 그죠?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붙는 게 아까 정렬이다.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정렬 순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보려면 어디로 가봐라? 여기 보면 설정에서 레이어를 참고로 해서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자, 여기서 순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제목이 이게 아까 생성된 순서로다가 레이어가 된 거죠. 여기 보면 요 제목이 제일 먼저 생성했으니까 요 맨 밑에 두 번째 생성했으니까 여기 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본문 내용 했으니까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에서 그냥 이 두 번째 안 거치고 맨 위로 올라가는 게 맨 앞으로. 요걸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앞으로 이거예요. 한 칸 그죠? 보죠? 이렇게. 네. 요게 뒤로 한 칸. 이거는 맨 앞으로 점프한다 이거지. 그래서 순서 레이어는 똑같아요. 이 레이어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실험했던 셀로판지예요. 셀로판지. 우리가 옛날에 레이어 개념하면 뭐를 바로 떠올리시면 되냐면 셀로판 종이 있잖아요. 왜 약간 투명하고 색깔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막 겹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1 위에 뭐 2 위에 3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겹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고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의 개념 원래 이 레이어의 개념은 포토샵 같은 데 있는 뭐 사진 이미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이미지를 다루는 곳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다 쓰이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나니까 뭐 포토스케이프부터 지금 여기까지도 이 레이어의 개념은 하여간 기발한 거예요. 이 레이어의 개념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디자인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끄고요. 그럼 다시 제목에서 옵션 창에 보면 요 이제 맨 위에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정렬 순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글꼴이에요, 글꼴. 글꼴이 지금 여기에서 제공되는 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건 이제 뭐 선호하는 글꼴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나는 요거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자주 쓰는 게 만약에 저는 자주 어떤 걸 쓰냐면요. G마켓, 네, G마켓 폰트 있거든요. 그게 정사각형으로 되게 괜찮아요. 요것도 제가 많이 씁니다. 강원교육 튼튼.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면 돼요. 검은 고딕도 좀 많이 쓰고요. 공채, 요것도 좋습니다. 공채, 볼드, 라이트, 뭐, 이거, 이렇게 공채도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G마켓. 안 보이죠? 일단,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모여 보여져요. 이렇게. 여러분 자주 쓰는 게. 이건 전체 다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G. 여기 있네요. 요것도 체크 이렇게 별표로 해놓고 나중에 쓰실 때 이제 여러 개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적용이 됐죠. 뭐 어디 갔어? 너무 커졌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폰트 크기 글자 크기예요. 뭐 80, 60, 뭐 30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도 돼요. 71도 입력을 하면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되고 이 지금 글씨를 볼드체로 그 다음에 더 굵게 이탈릭체는 기울이는 거 이건 아래 첨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뭐 보통 몇 개 더 있죠. 취소선 이제 가운데 이렇게 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뭐 이건 위 첨자 아래 첨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 X하고 이렇게 만약에 x 뒤에 우리 뭐 제곱 이러잖아요. 아래 위첨자, 아래 첨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대문자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취소선도 지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72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저는 좀 72 이게 위첨자로 되어 있나요? 아닌데. 취소 네, 서식 지우기. 그래서 이제 서식을 다 지운 거죠. 아까 적용한 것들. 그다음에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이건 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운데 놨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정렬은 이 텍스트 박스 자체가 왼쪽 가운데 가는 거고요. 이 텍스트 안에서 정렬이 이쪽이냐 가운데냐 옆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균할 분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두 개 요 정렬하고 요 두 개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났는데 글 상자에서 이 상자에서 위로 붙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로 붙는 거 이건 지금 꽉 찼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불투명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 흐리게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글자 색깔 바꾸는 거고 이거는 뭐 간단해요. 글자 색깔 글자색을 뭐 이걸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경색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텍스트 상자 박스에 배경색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거 이제 없애고요. 이거 없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건 이제 꾸미는 방법인데 누르시고 글자 조정에 들어가면 이제 외곽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테두리를 주죠. 그래서 지금 색깔 같은 건 이제 이렇게 좀 돋보이게 이게 외곽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외곽선이 좀 있게끔 뭐 제가 하는 방법 쓸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하고 그 다음에 두께는 뭐 이거 뭐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겹치게 해서 해도 이 시각적으로 가독성이나 아니면 이걸 보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는 네. 여기 이제 글자 뒤에 지금 이게 58로 두께가 크니까 그림자가 이제 거리가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키우니까 거리를 주니까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방향 이제 보이죠? 이렇게 삥삥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형성되는 각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면 이걸 좀 줄여올게요. 네, 이렇게 좀 이제 보이죠? 그러면 거리를 이제 아까 같이 맞춰서 지금 이제 이 각도가 저 위로 올라간 거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이제 표시가 나는데 이걸 조금 약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거죠. 약간 느낌만 이렇게 번지게 입체적인 효과를 약간 주는 거죠. 지금 이제 보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돋아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림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지금 단색이었는데 지금 색깔이 이 그라데이션을 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색상도 이제 두 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라색 주면 이 한쪽이 보라색 그러니까 색깔도 그라데이션을 되게 편하게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45도인데 그라데이션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45도 많이 씁니다. 45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다음으로 보면 곡선 네 이렇게 곡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어디다 들어갈 건지 아래로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끓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 방향도 잡아서 틀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곡선으로 글자를 넣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링크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있는 이 글에다가 뭐 아까 이제 링크 같은 거를 달을 수도 있는데 이건 보통 내가 볼 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 글자가 이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깥으로 나오는 거. 여기 이제 보면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뭐 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직접적으로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 폰트를 이제 따로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보기 좋게 아까 이렇게 해서 폰트를 선택을 해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본문 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아예 다 잡아서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다시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체가 이런 느낌으로 된다라는 것들이 이 폰트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딕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고딕체 그 다음에 명조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성 있게 이게 지금 개성체겠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고딕체 이게 아까 모양 다 잡아드렸으니까 빼고 이제 하면 이게 이제 고딕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조체 여기 이제 명조체 스타일 뭐 이런 게 명조체죠. 이렇게 약간 붓글씨 같은 글씨 명조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미료 손글씨체 여기 있네요. 손글씨체 뭐 이런 것들 뭐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체들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오늘은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폰트 이건 이제 저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이건 아예 스타일을 싹 잡아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아예 어떤 느낌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느낌을 잡아 놓은 건데 뭐 이거를 뭐 바쁘시면 이거를 쓰셔도 되고 뭐 동영상 같은 경우 이제 뭐 할 때 요 아래에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 뭐 저는 크게 잘 안 씁니다. 그다음에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뭐 특수문자도 꼭 넣으셔야 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보통 텍스트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 사이트는 크게 눈누라고 하는 거 하고 눈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안심 글꼴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이건 나라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 다 올려놨거든요. 2개 사이트. 그래서 요 무료 사이트 2개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는 폰트, 텍스트 이 정도만 다룰 줄 아시면 뭐 내가 볼 때 이제 썸네일 기본적으로 사진 갖다가 사진하고 요소 넣고 뭐 이러면 뭐 이제 썸네일은 도사 되셨죠. 뭐 이제 요 나머지 부분 더 공부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미리 캔버스 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